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구 통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떠난 인구가 172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만 5천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 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세금 때문에 허덕이다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사철도 다가오게 되면서 내 집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명쾌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전략을 세워주실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대형 평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형 평형이 잘 안 팔리는데 이렇게 팔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일단 뭐 대형 평형도 나름이겠죠. 지역마다 조금 뭐 그래도 수요 공급 대비해서 대형 평형이 그다지 많이 공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놔두시는 것도 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형, 중소형이 가득 찬 곳에서의 대형을 선호하는 기조가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래는 안 되고 전세금만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과감히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오류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무 중개업소 한 군데만 믿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떤 제품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팔 때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만 내놓고 팔게 되면은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양화시키는 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건데 그 마케팅은 누가 날 도와주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즘은 아무래도 매도하시는 분보다는 매수하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매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다양한 곳에다가 내놓는 건데 일단은 그 목 좋은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보다는요 인터넷에 광고 활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중개업소에다가 내놓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은 실거주자로서 이제 전세 수요자잖아요. 자, 그러면 좀 대형 아파트가 있고요. 좀 오래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근처에 새 아파트인데 뭐 30, 40평대 대형이 아닌 평대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가격이 비슷하거나 새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세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거기는 전세 물건이 없는데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내놨을 때 그런 전세 수요자들을 차라리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쪽에서 전세 물건은 없는데 차라리 중개업소에 말 한마디라도 차라리 여기 가면 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좀 더 큰 영역으로 사진 게 안 냈겠냐고 하면은 지금같이 전세난 속에서는 그래 뭐 사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폭넓게 하게 된다면 왜 안 팔리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그 방법은 많기 때문에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방금 전에 이윤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쳐보시는 것, 이것이 비단 이 회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 고민을 저희는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여기 불광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힐스테이트 2차에 지금 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33평이고 하나는 43평인데 33평은 저희가 그냥 지금 살고 있고 43평
3평은 저희가 지금 전세를 줬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둘 다 매도하시려는 건가요? 예. 둘 다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지금 그 은평구 불광동에 네. 그 힐스테이트 2차라고 하셨어요. 예. 예, 2차가 그 위치가 그 미성타운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긴 7차 아닌가요? 재개발된 곳? 아. 자, 어쨌든 예.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이 아파트가요. 2011년도에 입주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33평은 이제 살고 계시고 43평은 임대를 놓고 계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현재 모습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근처에서 은평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33평도 아마 시세적인 관점에서는 5억 5천, 6억 이 정도 될 거고요. 또 40평대가 약간 사실은 조금 걸림돌이 되는데 일단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 2년은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40평대 같은 경우는 더 가져가실수록은 사실 좀 불리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된 곳이 이제 은평구예요. 자, 은평구 지역에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이렇게 연신내역하고 불광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2011년도에 입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3호선이라든지 또 6호선 주변으로 한 소위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즉 실거주 수요자들이 종로 중구 업무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곳에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항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어떤 신축 아파트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항상 어디든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해서 새 아파트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지금 불광동 근처에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이 뭐가 있냐면 이 녹번역 있죠. 녹번 2, 3구역 여기 하고요. 또 응암 1구역하고 2구역 여기만 해도 들어올 세대수가 대략 9천 세대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2011년은 아직은 뭐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그냥 새 아파트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우선 이쪽 아파트에서 40평대 사시는 분이 비교를 해봤을 때 차라리 30평대 새 아파트를 가자는 분위기가 앞서게 되니 차라리 40평대가 조금 더 불안해지는 모습이고 30평대는 왜 1, 2년을 더 가져가냐 하면 아직은 입주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시기가 있거든요. 한 2, 3년 후쯤 이제 입주된다고 볼 경우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1, 2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됐을 때는 또 불안해지는 게 지금 이제 삼성지구도 사실은 물론 여기보다는 입지가 좀 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보면은 이 독립문 아래쪽으로요. 이 서대문 근처에 또 이렇게 뉴타운이 도내민 뉴타운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또 아래쪽은 뭐 부가현 뉴타운으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이 근처만 해도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향후에 1, 2년 안쪽으로 어느 정도 금액 산정 기준으로는 절정에 이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는 그냥 조금 1, 2년 더 사시고 40평대는 이제 임대 만기가 됐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아시겠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명쾌하게 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어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속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청자님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청라에 인천시 서구에 있는 청라에 네. 5단지에 아파트 44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세입자가 올 3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 할 때 지금 좀 팔아야 좋을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동양 엠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지금 팔아야 될지 전세 계속 놔야 될지 현재 월세로 있는데 네. 월세를 계속 놔야 될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의견을 주셨으면 그러니까 해서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네요. 월세를 놓을 것인지 전세 혹은 매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요? 매도를 가장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가장 될지 안 중점에 해야 두고요. 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청라지구에 네. 그 아파트 43평짜리를 이제 갖고 계신데 네. 지금 매도를 할까 아니면 이제 임대 만기가 돼서 한 번 더 연장을 해볼까 요거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결론은 매도가 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3평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위치도 이제 청라지역에서 이제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점이 더 커요, 사실은. 자, 우선 네. 좀 영역을 넓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지금 그 청라지구라는 그 탄생 자체가 이제 2000년 초반에 경제자유 특구로 인해 지정된 곳이 이제 세 군데예요. 이렇게 영종도, 청라지역, 송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이제 그 국제도시화돼서요. 국제에서 어떤 그 외국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 또 국내 기업들도 유치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되는 부분들이 다 좋은 여건 속에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약간 좀 흔들려지고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보다는 자국에 대한 경제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외자 투자라든지 유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 그 인허가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 기업이 유치될 때 어쨌든 그 경제 자유 특구니까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는 맞는데 이 각각 경제 자유구역에 갖고 있는 주무 부서가 인천시면 인천시, 경기도면 경기도, LH면 LH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져 있으면 되는데 다 합작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허가 과정에서 또 여기에 또 인가를 여기를 인가를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유치하면서 어떤 좋은 혜택을 얻기보다는 조금 복잡함 때문에 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이 유치되고 뭐 의료시설, 뭐 학군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어찌 보면 국내 일부 기업 정도가 배치되는 상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입주 당시에 2012년도나 이쪽도 11년도나 이쪽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부동산 시장도 그때 너무 안 좋았고 해가지고요. 계약하신 분들이 팔려고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파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전세 금액이 꾸준히 올랐어요. 특히 이제 네. 이쪽 이 아닌 인천시가지 안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이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왕 똑같은 금액의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좀 새 아파트로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앞서다 보니까 이 청라 지역이 분양 금액도 제 궤도에 올라섰고 그리고 전세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현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안에서도 어떤 교통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 청라지구 오른쪽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청라지구의 좌측이거든요. 물론 네. 좌측도 이제 청라지구 산업단지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뭐 로봇 테마파크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갖고 여러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이제 선호를 많이 하나는 아니고요. 이쪽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호수공원 근처를 주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좀 교통 여건이 좋은 이쪽을 선호한다든지 이 청라지구 안에서는 사실 입지면에서는 가장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는 보면은 사실 만약에 20평대 같은 경우라면은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평대 이상, 30평 후반대나 40평대 또 50평대 이런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요인이 또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32,00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자, 근데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요. 무려 92,000세대에 달하는 이 검단 1기, 2기 신도시가 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량이 생겼을 때라면은 여기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쪽으로 넘어가서 차라리 실속 있게 30평대를 사자라는 분위기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40평대 이상 되는 대형 평형은 거주는 하되 내가 직접 사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서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후를 바라봤을 때 그냥 전세 끼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냥 간다고 그랬을 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전세를 새로이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서 갈 필요는 있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아까 결론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더 여기보다 전망이 좋은 뭐 수급 논리로 따져서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또 뭐 수요층들은 늘 풍부한 이런 쪽으로 해서 똑같은 아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만기되는 시점에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세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분당 판교로 아름마을 2단지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거기가 지금 공원화가 되고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차후에 어떻게 그 발전 기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가져가실 예정이신가 봐요. 그냥 미래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그 한 1년 정도 안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네. 근데 지금 주변에 좀 호재가 있다가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점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분당 그 어느 마을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름마을 한성에 살고 있거든요. 아름마을 한성 2단지. 예. 예. 자, 여기 지금 공원화라고 하는 게 탄천변에 있는 그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자, 이게 어떤 좀 호재가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인데요. 예. 자, 일단은 그 입지를 보면은 이게 아름마을이라는 곳이 요렇게 그 임해동에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여기가 어떤 입지냐면 사실 지금 이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한 곳이 판교와 정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주거 형태가들이 실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집값이 꾸준히 이제 상승 곡선에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불어서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이쪽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판교 위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거주를 목적하시는 분이 이런 판교를 가장 우선해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이 근처에서는 살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면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아름마을이에요. 그래서 아름마을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요? 29평입니다. 29평이면 더더욱 좋아요. 왜냐하면 이 그 분당 일대 아파트들이 20평대 또 30평대에 대한 평당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10평대라든지 40평대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 평당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건 구매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20평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매력이 높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그 9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입주한 그 아파트들이잖아요. 일기 신도시로 해서.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실제 전세 비율을 보면 지금 평균이 74%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80%를 상회합니다. 사실 이쪽 그 판교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85%까지 가거든요. 자, 그 정도로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그리고 평형이라든지 또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그래도 오래됐지만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늘 있는 상황에서 이 탄천변의 공원화 사업이라는 거는 금상첨화죠.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공원화된 상태에서의 그 아름마을에 대한 입지, 그리고 지금 한성아파트 29평에 대한 어떤 입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요. 단지 뭐가 좀 우려되냐 하면 이마저도 사실은 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보면요. 이매역 해가지고 이제 판교에서 저쪽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이 깔립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 교통 호재가 이쪽을 이렇게 올려 세우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지금 정자역으로 까지 돼 있는데 이제 정자에서 광교로 이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정자에서 그 미궁을 지나서 이제 수지 쪽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분당보다는 좀 약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교통까지 이렇게 좋게 된다면 이 분당에 있는 수요자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조금 일부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 입지는 괜찮은데 금액이 탁탁 위로 끌어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생기는 거죠. 전세 수요자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고 빠져나가는 그런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유하는 부분은 무리 없이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썩 좋은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그러면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교통이 완공이 되기 전에 매도 시점을 잡는 게 낫겠네요. 매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매도 시점은 현재는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분에 의해서라면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자가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 오히려 많으니 일부는 빠져나가도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이 좀 적으면은 오히려 가격도 더 전세금액,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약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보다는 그냥 작은 기대치, 안정 속에서 그냥 조금 매도 타이밍을 약간 뭐 공원화에 의한 분위기로 조금 1, 2년 더 끌고 가는 정도. 이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설명 괜찮았나요? 예, 만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총 3분의 저희가 시청자분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시청하시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윤환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30일 토요일과 2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아예 토요일과 월요일로 바뀐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토요일이거나 금요일이거나 이렇게 네. 좀 바뀌고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스케줄 꼼꼼히 좀 챙기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곧이어 이제 설이 네. 되고 또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되고 지금 네. 전체적인 뭐 경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알아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세미나에 오셔서 좀 큰 영역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좀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직접 오셔서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하나하나씩 매물의 소개를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시장이 뭐 좋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때에는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 선택에서 키포인트 바로 사람의 유동인구, 과연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곳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새롭게 전철 노선이 2011년에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고 또 테헤란로 주변으로 했던 업무지구가 또 남부권으로 내려오면서 특히 유동인구와 또 업무지구 신흥 업무지구의 형성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그곳에 바로 양재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은 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원준 팀장은 오늘 2가지의 매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매물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먼저 강남 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작년 강남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영동대로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동대로 강남구에서 강남구청장이 꾸준하게 이제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영동대로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 매물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구 신당동 매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국 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관광산업, 이 관광산업의 꾸준한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서울시의 그런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 지역 앞으로 빛이 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관광 테마 이곳에 좀 눈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견지명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중구 신당동 매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첫 번째 매물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매물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이죠.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매물이 바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먼저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대치동이라는 네임밸류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점 아마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브랜드, 네이밍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아파트만 좋은 게 들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좀 안전성이 있고 브랜드 네임, 이미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테마 갖춘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강남구 내에 다른 동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축 매물이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히 지가가 조금 높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자, 이런 만큼 이 지역 수요자 꾸준하게 이제 준비되어 있고 이제 공급 부족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팔 때에도 더 쉽게 팔린다는 점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 투자에 상당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 위치 주변에 다양한 상점가와 업무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바로 인근에는 대형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상당히 들어서기 힘든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룸 같은 경우 투자를 하셨다가 주변에 오피스텔이 큰 게 들어서면은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안전성을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원룸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치동은 사실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동네긴 한데 이 대치동에 위치한 매물 주변의 입지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입지 여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한티역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곳 롯데백화점, 이곳 백화점,
대치점을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 바로 지하철역에 바로 큰 백화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곳 백화점에서 걸어서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들과 지하철 노선들, 분당선 이외에도 3호선과 2호선 등이 지나는 선릉역이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에서 나오셔서 매물 위치까지 단 걸어서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는데요. 이 3분에서 4분 거리가 대형 백화점을 지나고 대형 상점가를 지나고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수많은 학원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의 인프라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 인프라 다른 곳에 절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다라는 점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대치동 하면은 역시 학군과 학원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방학 기간입니다. 하지만 방학이라는 점 느끼기 힘들 정도로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 학원가를 이제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지방에서도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의 교육적인 테마, 정말 안전성 높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 주변에 눈여겨봐야 할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영동대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만큼 이곳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발 이제 호재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 11조 원 가치 한전부지 개발, 이것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등 삼성동에 있는 수많은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상삼동 옆이 대치동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삼성동에 꾸준하게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또한 교통적으로도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사업 등이 계속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이 지역 안전성 높은 개발 호재들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개포 재건축과 신반포 재건축 등 다양한 재건축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 자, 이렇게 이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으면 수많은 임직원들이 오게 될 텐데 이런 임직원들의 호재와 재건축의 이주 수요들 이제 꾸준하게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수요자 꾸준히 이제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집가가 높아질 만한 대형 개발 호재들 산재에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은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매물은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니까 건물 말씀도 좀 해주세요. 이곳 같은 경우 역시 강남입니다. 강남 수준의 퀄리티에 맞게 지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6층 중 5층 로얄층에 위치해 있고 역시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1층 PROT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또 도로가에 이제 또 주차를 해놓는다고 이제 하실 경우에 주차 공간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하게 건축주가 여성분인데요. 자, 그런 만큼 여성의 안목으로 자, 이제 작은 곳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원룸의만큼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CCTV, 세이프티 도어 등 안전성 면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고 학생들을 이제 지방에서 올려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만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1억 8천 정도를 활용하실 경우 3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향후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이제 소액 활용하셔서 전세로 묻어놓고 나중에 집가가 오를 때 매도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쭉 들어봤고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할 점도 필요하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일단 이제 신규 물건이기 때문에요.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골조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짜로 인프라가 좋은지 학원가에 위치해 있는지 꼭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손은경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손은경 소장에게 들어볼게요. 자,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서초권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신흥 상권과 그다음에 신흥 업무지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강남 서초권은 이제 동서로는 테헤란로, 남부로는 강남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돼 왔고 지금은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향후의 개발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남쪽 남부권의 중심이 바로 양재동, 바로 양재역을 중심으로서 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역에 2011년에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경기 남부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났고 특히 이달 30일이죠. 예, 바로 신분당선 정자역이 끝이었던 곳이 이제 광교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양재역 주변에 가보시면은 뭐 가정법원이라든가 행정법원, 서초구청 그리고 강남 LG전자 강남 R&D 센터 등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양재IC 근처에도 뭐 삼성전자 R&D 센터라든가 KT 연구센터 등 이런 대기업의 연구소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직장인들의 인구와 업무지구가 늘어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본 양재동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개포동입니다. 바로 강남의 재건축 유망단지죠. 개포 주공 재건축이 이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주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죠.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지역 인근의 입지여건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양재동 그 삼호물산 사거리라고 합니다. 삼호물산 사거리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가면 본 매물이 위치해 있고요. 자, 전철역은 7, 8분 정도 걸어가시면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면 두 정거장 5분 정도면 양재역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로망들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강남대로라든가 남부 순환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IC와 양재IC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매봉터널이라든가 구룡터널도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의 도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곡이나 분당으로도 이동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주변에는 또 쉼터죠. 도보 1분만 가면 양재천을 산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룡산이라든가 대모산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도 주변에 많이 있고 더욱이 대형마트인 양재 하나로마트가 또 차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또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특히 애들 학교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한 곳인데 매원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보로 고등학교까지 내가 이사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교육의 입지로서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살기에는 어떤지 입지 여건을 짚어봤으면 이제는 실제 투자하기에 어떤지 개발 호재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가까운 단기적인 개발 호재는 바로 개포지구 재건축인데요. 벌써 2단지, 3단지 이주 완료했고 바로 양재동에서 제일 가까운 단지 개포시형 이달부터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197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1단지, 4단지 약 5,000세대, 약 2,800세대 되는데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관리처분 총회 그리고 7월 달에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는데 무려 약 3,000세대가 이주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 이주 수요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양재 서초구에서 핵심적인 나비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비 플랜에는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단지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양재동과 R&D를 어우르는 그 R&D 단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갖고 이달 4월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주변에 구체화가 되겠죠. 그런 구체화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효자가 될 거고요. 더욱이
그 경보3 지하 사업은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개발인데 이 사업도 이제 추가적인 재정을 위한 재원 조달도 민간 투자 방식까지 이제 열어놓고 이제 그 검토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세부적인 구체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서초구 전반에 영향을 주는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거기 안에 또 이제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안에는 바로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 화물터미널 부지도 바로 그 양재 R&D 그 특화지구 단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매각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더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통의 호재인데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금천구 시흥부터 서초구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이제 5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서부권으로서 서울의 서부권으로서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도 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혹은 계획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돌아오는 5월에 준공될 건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자료화면도 나왔었거든요. 자료화면과 함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전체는 이제 5층인데 4층입니다. 투룸 구조지만 바로 방과 거실, 방, 그래서 3베이 구조로 지어지고요. 또 1층에는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보안문 CCTV가 다 설치가 되고, 특히 이제 주차장도 1층에 구성이 됩니다. 특히 본 매물은 북측과 서측 8m, 6m도를 접하고 있는 양면 각지이기 때문에 더 입지로서 뛰어남을 갖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 전기 쿡탑, 드론 세탁기가 다 완비가 됩니다. 실거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더욱이 향후에 임대 놓으신다 그러면 임대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잔금 처리하시기에도 아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2억 2,50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00 정도 실투자금 들어가실 거고, 자 대출 활용해 보시고 보증금 약 3천에 70에서 80 정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대출 이자를 감안하고 나서도 약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도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에는 유의할 점 필요하겠죠.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 이제 만약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 임대 놓고 투자를 하실 목적으로 네. 있다면은 주변에 가셔서 꼭 내가 임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예상 가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떡볶이가 생각나는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중구에 위치한 매물인데 먼저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살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팔 때 팔리지가 않으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곳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 약 70에서 80%가 중구 이제 상업지와 관광지가 되겠고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30%에서도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택단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 상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상당히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 이곳 같은 경우에 또 용산만큼 교통이 상당히 좋은 걸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1호선부터 6호선, 1, 2, 3, 4, 5, 6호선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좋은 곳, 이제 서울에서도 얼마 없다는 점 잘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또한 주변에 다양한 대학들이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수요층 노린 그런 이제 가족들이 많이들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 중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관광 이제 수요층을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곳, 이제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관광 활성화 등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 앞으로 더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현금이 흐르고 또한 문화재가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강남만큼 뛰어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통이 좋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주변에 이 지하철과 버스 이런 것들 어떻게 갖춰져 있어요? 네, 교통적인 여건 정말 좋습니다. 자, 특히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매물 위치에서 딱 2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5호선과 6호선 청구역까지는 약 400m 정도 걸어서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호선, 6호선 지나는 동묘압역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되겠고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죠. 2호선과 4호선, 5호선 지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는 걸어서 한 13분에서 1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15분 내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정말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에 다양한 이제 상점가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길 건너편에는 바로 떡볶이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매물지 위치 근처에도 다양한 중소형 상공업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수요층들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대학교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만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지하철 이용해서 7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이용해서 8분, 건국대는 13분, 세종대 15분, 경희대 17분, 이화여대까지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이런 학생들의 수요층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미래가치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곳 같은 경우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의 통계를 따르면 10명 중에 이제 요커 중국 관광객들 10명 중에 8명이 이 지역에 찾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정말 돈의 흐름 좋은 그런 곳이 되겠고요. 다양한 상점가와 상가 시설들 그리고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광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지역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곳 같은 경우 얼마 전에 SK네트워크와 신세계그룹, 두산그룹에서 면세점 사업을 놓고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곳 매물지에서 걸어서 15분 위치에 있는 두산타워, 이곳에 면세점이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상인들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의 수요만 보더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아마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건물 말씀해 주세요. 4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특징 어떤가요? 네, 이곳 같은 경우 총 3개 동으로 해서 큰 대단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 관리 업체가 따라붙어서 멀리서 지방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총 3개 동으로 들어서는 만큼 1층 넓은 피로티 주차장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룸 구조이지만 특이하게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겠고요. 그런 만큼 월세 수요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CCTV와 세이프티도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 소액으로 2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는데요. 전세 활용하실 경우 이제 보증금 2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2천 정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75에서 한 85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지역 이제 강남권에 비해서도 정말 좋은 수익률 보여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의 주변 여건부터 가격까지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필요하겠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서 제가 동대문 상권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매물 위치에서 이 동대문 상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관광 테마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치동 같이 교육 테마가 있는 곳, 이제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테마가 형성된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소개는 모두 다 정리해드렸고요. 이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